다양성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나옵니다. 구성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종류 봤었고요. 첫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이었죠. 유전적 다양성. 자, 유전적 다양성 정의가 뭐였냐면 우리 같은 생물종이라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물종이더라도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간략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모양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그림에 나오는 무당벌레의 이제 문양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래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살아남아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즉 멸종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종다양성입니다. 자, 종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물종이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얼마나 많은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느냐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래서 종이 다양한 정도인데 요 많은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종이 많을수록 즉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일수록 어느 한 생물종이 사라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있죠.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사막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물도 있고 들도 있고 뭐 이런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종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치도록 할게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서식지와 환경 요인이 다양하여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종다양성 비교인데요. 가와 나 보시면 둘 다 종 A, B, C,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는 둘 다 똑같은데 우리가 종다양성을 판단할 때는 항상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둘 다 A, B, C, D라는 종을 가지지만 여기 표를 보도록 할게요. 가는 종 A가 16, 나머지는 엄청 B, C, D는 엄청 적죠. 그렇지만 나는 6, 3, 5, 6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더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종다양성을 비교할 때는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느냐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가도록 할게요. 열대우림이라는 생태계에서는 강수량이 많고요. 기온이 높죠.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은데 갯벌과 습지 같은 곳에서 한번 볼게요. 육상 생태계, 수 생태계를 잇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이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겠구나, 많은 종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종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봤습니다. 방금. 자, 그 다음에요. 멸종위기에 처한 바나나라고 나오는데요. 얘는요 결국 지금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씨 없는 바나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바나나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바나나들은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해요. 뿌리를 잘라서 옮겨 심는. 자,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생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변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겠죠. 변이가 적다는 말은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얘네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멸종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아는 잘 먹는 바나나 말고 씨 있는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유성생식으로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생식세포에 이제 다양한 조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큽니다. 변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변이가 많다는 말은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멸종될 가능성은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우리는 생물로 이제 다양한 자원을 얻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들 다 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의복으로는 목화를 통해서 면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누에고치 있죠? 그거를 통해서 비단을 얻습니다.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의약품 원료를 제공받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이랑 푸른 곰팡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우리가 추출한 것은 아스피린 원료죠.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스피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우리 진통 해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은 거는 우리 항생제의 원료인 페니실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밑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원인은 서식지.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파괴하고 단편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식지 파괴라고 하면 산림 벌채하고 습지 매립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단편화라고 하면 도로 건설하고요, 택지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식지가 분할되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단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 보시면요, 원래는 이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던 서식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잘라서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잘려서 이런 식으로 단편화가 됩니다. 보일까요? 자, 그러면 원래 같으면 요 부분까지도 서식지의 중심부에 해당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편화가 되면서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도 가장자리로 바뀌어버리고 중심부는 요만큼만 이제 중심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중심부는요, 요 파란색 부분만큼, 파란색 빗금친 부분만큼은 감소되고, 반대로 이제 파란색 빗금친 부분만큼은 가장자리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요, 서식지의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고요, 중앙자리 면적은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사는 생물종이 더 큰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중앙 사는 생물종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원인 가보도록 할게요. 불법으로 이제 우리가 생물을 잡거나 이제 포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는 것, 남획, 이런 것들도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외래종 유입입니다. 자, 외래종 유입은 우리 고유종을 이제 위협하고, 이 외래종의 천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던 고유종이 이제 감소되는 그러한 생태계의 평형을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래종으로 뭐 블루길, 베스, 황소개구리, 잘 알고 있는 또 뉴트리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4번이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되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 착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쓰레기를 잘 버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조금만 쓰도록 할게요.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요 정도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 개개인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있죠. 사회나 국가의 노력, 이렇게 보면은 생물이 가장 많이 감소되는 원인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라고 했기 때문에 생물종들이 이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해주고 국립공원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생물종을 좀 보호할 수 있겠죠. 국립공원 지정. 그 외에도 뭐 법률 제정이라던가 야생생물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검역을 좀 강화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나오는 종자은행 건설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죠. 종자은행을 통해서 종자를 미리 이제 은행처럼 넣어놨다가 나중에 혹시나 뭐 멸종 위기가 되면 그런 거를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도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국제적 노력,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이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자, 보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협약을 체결을 할 건데요.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쓸게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연히 생물 다양성 우리가 감소되지 않도록 서로 돕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생물 다양성 협약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주 나오는 게 람사르 협약이랑 런던 협약이죠. 요거 2개는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물새의 서식지, 습지 보호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물새 서식지인 습지 보호. 그 다음에 런던 협약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 오염 방지하자 이런 얘기죠. 해양 오염 방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밑에 자료 해석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해석 보면 가로축에 보존되는 면적이 있고요. 세로축에 이제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종의 비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보존되는 면적이 100% 잘 보존되고 있으면 종도 100% 이제 보존이 되겠죠. 근데 얘네가 보존되는 면적이 50%로 절반으로 줄게 되면 종 비율은 90%, 즉 10%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50%로 감소하면 종 비율은 10% 감소해요. 근데 이때 생물 종의 비율이지 개체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종의 비율이 10% 감소했다라고 하면 사실 개체 수는 더 많은 수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때 보존되는 면적이 10% 보존된다. 그럼 즉 90%가 보존되지 않게 되면은 종 비율은 50%로 절반이 감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자료 해석은 그래프만 잘 봐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종 비율이 10%, 50%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지 개체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개체수 비율은 위 그래프에서 구체적으로 단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 밑에 표에서 토끼라는 종이 만약에 사라진다 라고 하면 개체수는 10마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 종이 사라져도 개체수는 더 많은 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 토끼라는 종, 고양이라는 종, 사슴이라는 종 이런 식으로 종수는 여기서 보는 게 3가지인데요. 개체수는 우리가 각각의 마리, 개체수 구해야 되기 때문에 10마리, 20마리, 5마리 다 더하면 25마리 아니고요. 35마리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그래프 그림 잘 보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